네, 1품 69쪽에 1번부터 해서 이제 6번까지 좀 풀이가 좀 될 건데, 이제 기말고사 범위 풀이 한번 해볼게요. 1차 방정식 x 빼기 2y는 100이라고 식이 나와 있어서 그 다음 조건 보면 자연수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y 넘겨서 생각하고, 자연수라는 조건은 다 방정식에서 직접 대입을 해서 풉니다. 자연수 조건의 문제는 직접 x나 y에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 거다. 그 다음에 y분의 x가 기하분수라는 건 얘네들이 서로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한 것 중에 가장 작은 수는 그랬어요. 그럼 넣을 건데 y가 25 이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y 기준으로 쭉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다 25를 넣으면은 x는 150. 여기에 값은 성립하지만 서로소라는 조건에서 맞지가 않겠죠. 26을 넣으면은 여기가 하나 커질 때마다 2씩 늘어나겠네. 이렇게 27을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서로소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27은 3이 3개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걸 보면은 소인수가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소가 맞네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 값이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넣었을 때 지금은 x하고 y를 더해서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는데 x나 y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해서 가장 작은 수는 6대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최소 되려면 지금처럼 27하고 154를 더하면 된다. 181 거기 있는 보기로는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이제 2번 문제 A 쭉쭉쭉씩 있고요. 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x, y 의미하는 거 알겠고요. 밑에는 위에 거 정리해서 위에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다 x에 3, y에 x에 마이너스 3, y에 5 넣어볼게요. 그러면 A는 7A, B는 21B. 네, 7로 이렇게 약분하고 살짝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관계식을 하나 구했고요. 이거를 다음 식에 연립방정식 대입법 나온 것처럼 A 자리에 마이너스 3B를 넣습니다. 이런 데가 마이너스 3B, 이런 데도 마이너스 3B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 식이 분배해서 마이너스 9b 이렇게 분배해서 플러스 6b 마이너스 9by 마이너스 9by 네, 이렇게 된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b로 나누고 싶은데 b가 공통으로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 b가 0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눠도 된다. 그리고 사실 시험 보면 이렇게 뭔가 0이 아니다 갑자기 주는 문제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나눠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 있으면 A나 B로 나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눌 일이 꼭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6x 빼기 15는 6. 그래서 6x 더하기 9y는 21. 3까지 나눠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자연수 쌍이 몇 개냐 그랬죠? 자연수 1부터 넣어봤더니 여기 만족하는 거가 보니까 없고 2 넣어봤더니 여기 1 하면 딱 좋네. 이 부분을 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 결국은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 간단합니다. 해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대입을 했고요. x에 y에 대입해서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어서 관계식을 여기 정리해 줍니다. 그랬을 때 0 아니다라는 표현 나눠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문제 아까 1번 문제처럼 똑같이 자연수 조건이죠. 자연수 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1부터 대입한다고요. 네, 그래서 문자가 두 개고 xy 두 개죠. 식이 한 개지만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말이 있는 문제들은 풀 수 있습니다. 문자 두 개고 모르는 문자 두 개고 식 하나만 준 것 같지만 자연수란 말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자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1부터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절대값이 있는 게 좀 특징적이죠. 절대값이 있다고 했을 때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절대값이 식 두 개 모두 다 있느냐, 한쪽에만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처럼 식 두 개 다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뭡니까? x랑 y를 구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이 한 문자를 속어, 없애는 게 속어죠. 한 문자를 없애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여기를 10의 절대값 x, 10의 절대값 x로 맞춰서 빼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기호가 쓰여져 있을 때는 저 기호가 있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문자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고 한쪽은 절대값 x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한식은 x 더하기 뭐 3y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는 절대값이고 하나는 절대값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요거를 절대값을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양수일 때는 x는 2y 이렇게 또는 x가 음수고 y가 음수일 때도 x는 2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라든가 x가 음수고 y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때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나눌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걔를 바로 소거하시면 됩니다. 없애면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없애기 위해서 가감법 x 맞출게요. 2배 밑에는 5배 5배 속으로 이렇게 5배 외치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뺐더니 마이너스 11 절대값 y는 네. 마이너스를 좀 곱해서 정리를 할게요. 아니 마이너스 11을 아예 나눕시다.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수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바뀌어요? 여기까지 가죠. 그럼 이게 이제 절대값이니까 기본적으로는 0 이상인 값이 나올 거고요. 거기 y에 정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분수가 정수로 바뀌는 상황, 즉 분자가 11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이 분자가 11의 배수. 그럼 k에다가 쭉쭉쭉 넣었을 때 뭐 60 점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값이 나올 텐데 11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107 빼기 6k 여기에다 이제 1 넣어보면서 쭉쭉쭉 갈게요. 101, 11의 배수 아니고요. 2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12를 빼니까 계속 여기서 6을 계속 빼도 되겠네. 6을 또 계속적으로 빼면 되겠죠. 11의 배수가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6을 계속 빼요. 5 되겠고 6을 빼면
뭐예요? 두 가지 값이 나오죠? 그럼 이때 k 값의 합이에요. 그러면 107 빼기 6k 했을 때 이때는 k가 5고요. 107 빼기 6k 했을 때 11이 되는 거는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지금 계속적으로 요거는 이제 절대값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연수 조건이 써있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 K도 자연수. 그래서 계속적으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까지 이제 마쳤고 4번 봅시다. 네, 4번 문제는 중간고사 봤던 지수법칙 활용하는 문제예요. 그럼 2에 2x 플러스 3y라고 지수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밑이 똑같으면서 곱해져 있으니까 역시 지수가 더해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가 들어간 방정식은 지수 부분이 같아져서 성립이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인데 이게 같아진다는 건 지수 상태가 같다는 겁니다. 2x 더하기 3y가 3 더하기 x 더하기 4y 이렇게 지수 부분만 따로 빼놓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3의 x가 있고요. 나누기 밑에다 써볼게요. 3의 2y 플러스 2 여기는 3의 제곱으로 바로 바꾼 다음에 지수 부분의 전체적으로 2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기 3의 2y 플러스 2가 양변에 곱해지면 결국 지수가 똑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연립해서 마무리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순 계산이라 너희가 하기로 합니다. 네, 다음. 네, 5번 문제도 좀 간단한 편이라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 있는데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바로 해보면 x 마이너스 y는 2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이쪽 부분도 1로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2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한번 보면 밑에 식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연립을 하겠죠. 각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y는 3, x는 5. 항상 확인할 때 이게 위에 식에 해서 5, 3 나왔으면 밑에도 오래 안 걸려요. 5, 3 이렇게 바로 넣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y분의 x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3분의 5는 유한소수가 아니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 게 아니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하면 4의 배수 합이 8이니까 4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식의 해와 같다 했으니까 5, 3 바로 대입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맞는 말이에요. 네, 여기 69페이지 6번 문제는 경우를 나누는 좋은 문제입니다. 경우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선은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더 작지 않은 수 같거나 아니면 큰 수를 쓰라는 표현이고요. 이 기호가 나오면 둘이 같으면 같은 수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수를 써라. 크진 않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값이 x가 될지 y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 첫 번째 경우 1 동그라미 쓰고요. x가 y보다 같거나 큰 것이면 이 표현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온 답이 이 조건에 맞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경우를 꼭 나눠요. 두 번째, 이번에는 y가 크면 이쪽에는 눈을 붙이지 않고 한쪽에만 눈을 붙여서 두 가지 상황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같을 때는 둘 다 어떤 걸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같거나 클 때, 작을 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x가 큰 수고요. 이 기호는 큰 수 찾는 거였기 때문에 위에 줄이 이렇게 아랫줄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x, y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탁탁 넘어가니까 y가 1 y에다 이렇게 1을 넣었더니 x가 9
10, x가 5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x가 더 작다. 그러면은 위의 기호는 큰 거 나오니까 y로 나오겠죠. 아래는요 더 같거나 작은 거 나오는 기호야. 이 상황에서 누가 작아요? x가 작죠. x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위의 식은 다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볼게요. 위의 식이 이렇게 만들었고 밑에 식은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또 빼주고 정리를 했을 때 x, y가 다 사라지는데 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해가 없으니까 여기서 쓸 말이 없고 혹시나 나온 답에 이 조건에 안 맞는 답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 뭐 2,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다면 그 상황에서도 이 조건 때문에 버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고 그 경우에 맞는 것만 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경우를 나눠서 맞는 것만 선택.